꾸준한 스테디입니다. 동덕여대 시위자들을 보면 언제까지 사회가 너희들의 어리광을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합니까?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그 관심이 시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동덕여대 사건은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소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덕여대 사건은 무려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동덕여대에 대한 도파민이 뿜뿜 분비되면서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저 포함 많은 유튜버들이 동덕여대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찍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학생 등 21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11명에서 무려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9호, 10호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음악을 통해서 갱생시킨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총학생회는 전면 철회와 사과를 주장하는데 무엇을 사과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고발해야 된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톡의 상담 사례라면서 대학 점검 시위 중 신분 공개 요구 불응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라고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창학 정신에 어긋나는 독단적 결정을 하여 수업 거부 및 건물 점거 시위 중입니다. 자, 교수가 현장에 와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이런 학번 등을 물어봤을 때 대답에 불응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일 전이죠. 그렇다면 동덕여대 관련 시위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라카칠 부분이랑 교직원 감금 관련 글들은 없나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변호사가 글을 달죠. 법무법인 대한 김상훈 변호사가 답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업무 방해죄 및 건조물 침입, 각종의 손괴죄로 아마 처벌되실 수 있다. 학교 측의 선처를 구해라. 경찰 수사에 폭력적으로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자, 학사 가정상 불이익을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학사 가정상 불이익이 아니라 너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네가 점수 못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른 변호사도 얘기하죠. 법무법인 자유의 최장호 변호사도 건물 점거 시위 중 법적 문제는 형법제 314조 제1항 뭡니까?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형법 제319조 제2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이나 점유하는 방식에 침입한 자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물 점거 시위의 경우 업무 방해죄, 퇴거 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건물이나 시설이 손상된 경우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시위 과정에서 라카칠했죠. 동상도 손상 입혔죠. 그러니까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처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타 같은 글에 보면 고소장 보통 언제 도착하나요? 언제 수사 받나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즉 뭐냐? 쫄았다는 겁니다. 자, 대학 본부를 향해 총학생의 요구안이라면서 결국에는 대학 본부는 우리 말을 들어라. 자, 대학 본부는 학생 의견 수렴하는 구조체를 만들어라. 11월 3주차부터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거부로 이루어진 출결을 정상화해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출석을 안 한 학생들에 대해서 출결을 정상화해라. 즉 출석한 걸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학전환 논의에 대한 비민주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추후에 이러한 밀실 논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총학생에 대한 대학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뭐냐? 대학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학교 구성원이다. 일부 학생들이 반대하니까 무조건 논의를 처리하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독선이다. 더욱이 반대 의사를 폭력으로 행사한 당사자가 오히려 대학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총학생회장은 폭력을 행사해 놓고는 학교한테 사과를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 시위와 점거를 하고 있는 총학생회는 조건부 점거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불법 점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결 처리는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된다. 이는 학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업무다. 너희들이 불법 시위, 점거를 통해서 수업에 안 들어와 놓고는 왜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수업 들어온 학생과 똑같이 왜 출석 처리해달라고 하느냐? 그거는 공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적인 손해는 물론
많은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위도 안 하면서 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들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학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의 길은 막막하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이 가혹한 사회 편견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된다. 너 동덕여대 출신이지. 너 동덕여대 출신이지. 연자제로서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습니다. 총학생에서는 민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소통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형사소송을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 지원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즉 뭐냐, 학생들을 무죄가 나올 동안 법률적으로 민형사상 다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법률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줄 건지 총학생은 확실하게 스탠드를 취해야 된다. 즉 뭐냐, 그냥 변호사한테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묻는 거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3심까지 변호사를 대동해서 열심히 변호할 건지 그거는 저는 총학생회가 확실하게 공지를 해야 된다. 왜? 지금 애타글만 보더라도 쫄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확실하게 저는 총학생회가 이런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 어떤 법무법인을 고용을 했고 어떻게 변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나라는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쏟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용대 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오실 때 처장단 회의하시고 입장 내려서 가져오시라. 오실 때 총학생회 입장문도 안 읽지 않았냐? 면담을 하면 필기할 거라도 가져오시든지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려고 자세를 갖춰오셨으면 한다라면서 교무처장을 자기 밑에 있는 하인 부리듯이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아니 교무처장아, 총학생회랑 이렇게 회의를 하려면 입장문도 잘 읽고 그리고 필기도 가져와. 그리고 학생들, 우리 같은 학생들과 이야기하려면 너희들이 자세를 제대로 갖추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교무차장을 깔보고 있는 거죠. 제가 내용 첫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한테 하는 짓거리를 교무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무처장이 아니 점거를 그냥 미끼처럼 삼아서 그냥 뭘 해달라 하면 어떡하냐니까 문용대 정이 우리도 시간이 남아져서 본관 점거 한다고 생각하냐?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본관 점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관 점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락가칠 하죠. 그리고 기물 파손하죠. 그래서 교무처장이 불법이잖아요. 점거가 불법이잖아요. 하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학생들이 나섰을 때는 왜 그런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징거리면서 떼쓰는 겁니다. 우리말 들어줘,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교무처장이 지금 불법을 합법화하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어떤 면담을 하려면 일단 합법화하고 얘기하자. 문용대 정이 제가 언제 합법화했어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학생들이 왜 나섰는지 이유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라 어리광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부모들한테 떼쓰는 걸, 이 솜솜이처럼 떼쓰는 걸 너희들도 해라. 자, 근데 이 부모는 천년이기 때문에 딸이 떼쓰는 거를 들어주죠. 하지만 교무처장은 자기 딸이 아닙니다. 피 한 번 안 삼켰죠. 그 징징거리는 걸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민주 교무처장 젠슨 항은 학생들이 저질렀으니까 했으니까 학생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형사상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학생들이 내야 한다. 학교 측이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자, 교수들이 감금당했죠. 이 감금이란 거는 내가 못 나오게 하는 것도 감금이지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감금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수들을 이렇게 감금 조치했고, 그리고 졸업 연주회만이라도 라면서 시위대에 무릎 꿇은 동덕여대 교수, 즉 뭐냐, 학생들이 마치 자기 부모한테 하는 것처럼 때를 쓰면서 징징거리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교수님들이 왜 주장하느냐, 왜 교수님들은 우리 편을 안 들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교수들한테 한 짓거리를 생각을 못하면서 교수가 왜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왜 수업 들어오라고 우리한테 뭐라 하느냐,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는 거는 모른 채 왜 교수들은 우리한테서 뭐라 하느냐, 우리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제발 돌아와 달라는 호소문이 아니고 학생들의 분노와 주장에 대한 답을 주셔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일단은 수업에 들어가야죠. 교수들은 당연히 어떤 학생들한테 가르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소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스승, 두 번째는 반면교사.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바로 이 동덕여대 사태, 시위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같은 학생이라도 부모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A 학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아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냐면 그냥 금수저 여자 부모가 갚으면 바로 끝날 빌인데 500억도 아니고 부자들한테 50억이 뭐야 라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부모들한테 그렇게 했죠. 징징거리면서 모든 책임 전가를 부모들한테 했습니다. 엄마가 내줘, 아빠가 해줘, 내가 54억 원 부모가 해줘 분명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언제까지 너희들 어리광을 세상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세상을 마치 자기들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징징거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식단이 보시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단을 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간에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걸 저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이만큼 대화를 했으면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입장문이나 이런 걸 내지 말고 저는 확실하게 이 법적인 처분을 고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이 총학생회장과 이 불법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런 싸움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우리들 도파민이 계속해서 분비되고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동덕여대 사건을 보면서 어쨌든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